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미 독립기념일 바로 전날인 7월 2일 백악관에서 열린 귀화 선서식입니다. 그린카드에서 미 시민권을 얻은 각국 출신의 대표 21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에 미국 귀화자는 80만 명인데 이 가운데 21명이니까 백악관 행사에 서는 것은 보통 운이 아닙니다. 국가 연주가 끝나고 모두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백악관 관계자가 귀화자들을 한 명씩 호명합니다. 출신 국가를 하나하나 부르자 귀화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프가니스탄, 중국, 뉴질랜드, 한국, 필리핀 등 20명까지 일어난 상태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느냐고 하자 한 여성이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타이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일어납니다. 귀화자 대표 21명 가운데 타이완 출신이 포함됐습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이를 미국이 타이완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배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순서로 타이완 이민자가 자신을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타이완이라고 소개한 부분은 상당히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7월 8일 전 세계 백신을 공급했다고 공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멕시코, 캐나다, 브라질, 타이완에 4천만 도수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청천백일구와 함께 6월 18일 모더나를 제공했다고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잉원總統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트위터에 민감한 내용을 게시했다 싶었는지 이를 곧 삭제했습니다. 그러자 수 전창 타이완 행정원장은 국기를 삭제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백악관 대변인 제인 사키가 직원이 무심코 지운 것이라면서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NSC의 인도 태평양 담당 조정관 커트 캠벨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독립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타이완과 굳건한 비공식 관계는 지지하지만 타이완 독립은 너무나도 민감한 사안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공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는 있지만 그 도전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베이징도 갈수록 호전성을 띠고 있다고 또 다른 여지를 남겼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교하게 계산된 겁니다. 총통부 비서장과 행정원 부원장을 지내고 지금은 타이완 일본 관계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민진당의 거물 추이랜도 같은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는 타이완의 독립은 타이완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절대 여기에 찬성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을 자극해 전쟁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현실론입니다. 이는 타이완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2020년 1월 연임에 성공한 차잉원總統은 타이완 독립을 선언할 생각이 있느냐는 BBC의 질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못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이미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독립을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중공 국방부장 웨이펑허는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전쟁을 하면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독립을 기도하면 다른 선택이 없어 전쟁을 불사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말로는 전쟁을 불사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공 국방부 대변인 우체는 미중 양국이 힘을 같이하면 윈윈이 있지만 싸우면 양쪽 다 다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생각을 고쳐먹고 대립구도의 오류를 고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제발 타이완 독립만큼은 레드라인이 밟지 말아다는 호소나 다름없습니다. 중공은 또 일본의 전력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중 양국 해군이 싸울 경우 일본 해상 제휴대 이즈모함이 30분이면 랴오닝호를 격침시킬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의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첸 대변인은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답변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에 대해 중공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독립 선포를 제어하는 모든 면에서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이나 미국이 중공에 밀리고 있어 굴복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미국은 타이완에 대해 독립선포 말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는 스탠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중공을 탈탈 털고 있는 중입니다. 중공의 경제는 인볼루션으로 쇠국 상태에서 소위 내순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더 강하게 중공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단독으로 중공을 압박했다면 지금 바이든은 유럽, 일본 등과 함께 합종 연행으로 중공을 신면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7월 6일 시진핑은 장성 4명을 상장으로 진급시켰습니다. 보통 8월 1일 건군절에 하던 것을 뭐가 급한지 앞당겼는데 시진핑은 수종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지도자 대회를 열었는데 시진핑은 원고를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읽고 내가 다 읽었느냐고 되묻는 촌극을 연출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국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군사 지원도 굳건합니다. 비록 타이완에 병력을 주둔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사시에는 돕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제공하고 첨단 무기도 계속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약간의 전략적 모호라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본이 대신 메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사시 미국과 함께 타이완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 타이완에 대한 방위 공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무인기 MQ-9 리퍼 제조업체는 3월에 타이완을 방문해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의 항공부문 방산업체 한샹공사를 방문했습니다. 또 미 해병대는 타이완군과 함께 특선 훈련까지 치렀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은 별 실익이 없는 명분을 내주고 철저하게 실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안 정책에 관한 바이든은 트럼프의 유산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든 틀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0년 미 국무부 차관 키스 크라크가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원 총통과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타이완 공상협진회 이사장 린 보펑을 지목해 모임에 부르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린 보펑은 국민당과 밀접해 중공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한 기업인입니다. 미중 대결 와중에 편을 확실히 하지 않는 자는 거르겠다는 게 미국의 의사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타이완을 고슴도치형 불침 항모로 만들었습니다. F-16V의 전자전 장치와 MQ-9 리퍼, 사정거리 300km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육지 배치형, 공중 발사형 하푼 대함미사일, 스마트 규례, 마하 5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AI로 계산해 포탄으로 요격하는 팔라딘 자주포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타이완이 운용하더라도 모두 미군의 정찰 위성 데이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타이완과 미국은 초강력 레이더 시설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타이완 북부에 설치돼 감지거리가 3,300km인 러산 레이더는 200km 반경의 모든 물체에 대해 피하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 또 러산 레이더 기지 외에도 똥아오와 핑동에 일본 오키나와 쪽과 남진해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지를 보강했습니다. 이 기지들은 타이완 공군이 관할하는데 육해공 연합 시위를 하는데 활용됩니다. 중공군에 대항하는 타이완군의 모든 화력을 통제하는 이 레이더들은 미군과도 연계됩니다. 미군의 위성 정찰 자산의 도움도 받아 연합작전에 아주 요긴한 자산입니다. 미군의 정찰기들은 그동안 중공의 남동 연안을 날며 중공군의 신호 데이터를 수집해왔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다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도 못 되는 레토릭일 뿐입니다. 타이완은 독립선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타이완은 이미 날카로운 가시로 무장한 고슴도치가 됐으며 미국은 타이완 카드를 99%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1%에 해당되는 게 타이완 독립입니다. 한편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7월 11일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는 타이완 국가대표팀에게 선수단기를 수여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일본이 팬데믹을 이겨내려는 굳건한 의지로 올림픽을 개최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좋은 성적을 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